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체온 1도 차이가 컨디션을 바꾸고 그리고 습관 한계 차이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줄 건강 습관 하나 오늘 아모르바디와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몸을 사랑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아주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데뷔 40년 차 명품 가수 최윤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난 몰라 그런 당신 마음 오락가락할 순간 한결같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 최윤아 씨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글쎄, 저는 이제 오래 노래하려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관리를 다 해봤는데요. 갱년기가 오니까 전에 없던 피로나 또 염증이 생기고 좀 몸의 변화는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그 관리법을 바꾸고 이제 실천하면서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를 제가 나눠드릴까 합니다. 야. 관리법을 바꾸셨다고요? 네. 그 노하우를 오늘 알려주시는 네. 거예요? 아, 오늘 귀가 진짜 쫑긋해지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기 앞서서 오늘도 화두를 한번 맞춰봐야 될 텐데 오늘은 최윤아 씨도 오셨고 해서 제가 신나는 트로트 한 곡을 준비해놨어요. 네. 이 곡을 들으시고 네. 어떤 건지 화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5, 6, 7, 8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게 화두예요. 네. 뭘까요? 요즘에 제가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배터리 방전된 것 같다. 약간 기력 충전? 기력 회복? 충전. 막 요런 느낌 아닐까요? 근데 배터리 내에서는 사실은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네. 뭔가 인체 내에서 화학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좀 주제를 하지 않을까. 자, 지금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너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 몸도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바로 내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라 입니다. 예, 여러분 내 몸도 방전이 됩니다.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럼요. 언제 요즘에 방전됐다? 스케줄이 좀 많아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스케줄 많다고 약간 자랑.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런데 전에는 이 정도 스케줄이면 충분히 이렇게 소화가 가능했는데 이제 지친다. 이게 입에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기력이 네. 쇠하다. 네. 저는 뭐 예전에 정말 바빴을 때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도 스케줄에 무리 없이 소화를 했거든요. 내가 예전에 2시간 자고 했던 거는 미래 제 체력을 미리 땡겨와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또 그 피로가 안 풀리면 만성 피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든 운동이든 에너지 채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력은 방전되고 에너지를 못 채워서 만성 피로에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건강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피로가 내 몸에 미치는 영향부터 피로로 방전된 내 몸의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문을 열어주실 분 누구십니까? 제가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창원 도슨트. 만성 피로하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명수 씨인가요? 피로의 상징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분부터 조금 더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과 관련된 그림도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중앙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있구나. 예. 마치 핀 조명을 딱 때려주듯 그녀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입니다. 네.
나이팅게일은 17살 때부터 이미 간호사가 되어 이 가난한 자들과 이 병든 자들을 돌보겠노라라고 다짐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이분은 1854년 그녀의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데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크림 전쟁에서 수많은 영국군들이 부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선 그들을 위해 그녀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죠. 현장에 가봤더니 끔찍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생관념도 없었고 이 부상병들에 대한 처우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화조 위에다가 병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위생이 냄새도 냄새고 악취가 들끓었을 거고요. 네. 그 침대 사이사이 부상병 벌레. 사이사이로 벌레와 쥐들이 막 들끓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염병이 착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장에서 다쳐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었다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을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에 의하여 변화된 병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었다고 합니다. 훨씬 쾌적해 보이고 해요. 굉장히 깔끔해졌죠. 그때 당시 이 부상병이 사망할 확률이 무려 4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 이후로는 이 사망률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2%대로 줄어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위생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사실 부상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헌신 끝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1856년 크림 전쟁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35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만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치 납덩이를 온몸에 매단 것 같다. 극심한 무기력과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그녀는 어느 날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져 버리게 되는데요. 병명은 크림 열병이었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이후에 심각한 피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쉬고 잠을 자도 이 피로가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팅게일은 이후 평생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머물렀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깨달았던 나이팅게일은 체계적인 이 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편지와 보고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860년 그는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인류 최초의 간호학교를 세워 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이 사망자의 원인, 부상자의 수, 그리고 질병 종류들을 재조사해서 만드는 이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다라고 해요. 이후 사망자나 부상자를 획기적으로 나누고 구분하는 데 용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니 이른바 도구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주신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네, 볼 수 있을 너무나 것 대단한 같아요.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침대에서 일을 하며 말년을 보내다가 1910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비록 전장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며 얻은 만성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공중보건의 시스템에 초석을 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의 평생의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그녀의 생일인 5월 12일은 현대의학계에서 국제 만성 피로 증후군의 날로 지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몸이 납덩이를 매단 것 같다라는 제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네. 네, 저도 이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축 처지고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만사가 귀찮아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누가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고픈 일을 한 게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나이팅게일의 극심한 피로가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 역시 이제 뭐 스케줄이 많으면 사실 너무 피곤해 속으로 계속
혼잣말처럼 하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쉬어도 안 풀리고 계속되는 피로가 사실 진짜 위험하거든요.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잖아요.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약한 정신적, 육체적 활동으로도 이 온종일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매년 약 2만 명에 가깝고요. 그중에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에서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피로는 그 자체로도 병이지만 때로는 더 큰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등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반드시 원인 확인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피곤할 때 좀 자고 나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네요.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사실 방치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급격한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변화로 면역 체계 그리고 신경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 면역 질환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제 친구 중에서 이 압력밥솥에 뚜껑을 들기도 너무 힘들다. 그게 예,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거 들기도 힘들어서 밥을 못 해 먹겠다. 뭐 그냥 이렇게 밥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그거 플러스 피곤이 이제 같이 네. 이 피로라고 하는 게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으로 좀 설명을 이어가 볼까 누굴까요? 합니다. 일단 조선시대의 왕이시고요. 피로로 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피로로 유명해요. 네, 이분이 일단 남기셨던 기록이 좀 있어요. 사람이 자고 먹는 것을 제때하여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였다. 출납하는 문서를 꼭 두세 번씩 훑어보며 듣고 결단하는 것도 지체함이 없다. 그러니 화증이 날로 심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내가 병의 원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마지막에 어쩔 수가 없구나가 너무 슬프다. 왕이신데. 본인의 이런 증세 때문에 한탄하고 계시는 이분은 바로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남자이기도 하셨던 세 차례의 황국으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셨던 분 바로 숙종입니다. 드라마 때문에 장희빈 때문에 평생 그냥 연애만 하셨던 약간 이런 분으로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14살 때 왕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재위 기간만 무려 46년입니다. 영조 다음으로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기셨어요. 아버지 현종이 이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힘겹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제대로 권위를 세워 올리지 못하면 신하들에게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걸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셨던 것 같고요. 당시 최고 학자로 불리었었던 송시열을 귀양 보내버리면서 초반에 바로 권력을 휘어잡았던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압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신하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내 권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던지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다 보니 피로는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고 몸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던지 여러 병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기를 좀 달고 사셨다라고 하고 위장병에 종기에 다양한 질병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숙종을 괴롭히던 질환은 바로 간 질환이었습니다. 간. 숙종의 얼굴과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급성 감염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시력까지 저하되며 다양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숙종의 사례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간이라는 침묵의 장기를 갉아먹으면서 이 만성 피로와 질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왕이라는 자리,
왕위. 이렇게 정말 무섭고 무겁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최은정 선생님, 우리가 흔히 간과 피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피로한 것과 간이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간은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생체에서 항상성 유지를 하게 돼요. 에너지를 제때 못 만들어내는 거죠. 몸이 이제 금방 방전이 되고 또 늘 필요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몸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여러 독소, 노폐물 이런 해로운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간이거든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져. 그러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를 없애려면 간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간이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해독 기능도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영양분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또 실어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필요한 곳에 배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배달원 같은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 간 속에 배달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뭐냐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알부민이 라틴어로 달걀 흰자를 뜻하는 알부멘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한 거거든요. 근데 18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이 달걀 흰자에 열을 가하면 굳는 물질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달걀 속에만 있는 성분인 줄 알았는데 혈액에도 동일한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게 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서의 핵심 성분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혈액에서는 혈장하고요. 그 다음에 혈구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혈장 속에 여러 영양분 그리고 또 단백질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이 혈장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단백질 중에서도 알부민이 약 한 60%나 차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핵심 역할이 운반과 조절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운반이랑 조절. 네. 구조를 보면은 일단 얘가 동그래요. 그 독특한 구조 덕분에 지방산이라든지 지용성 비타민, 호르몬 등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을 붙잡아서 혈액을 통해서 각 조직과 장기로 아주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조절인데요. 혈관 속의 수분량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부민이 혈액의 농도를 유지를 해가지고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그런 삼투압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러한 조절 기능이 무너지니까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붓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알부민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오직 간에서만 합성이 됩니다. 이 건강한 간은 매일 한 10에서 15g 정도의 알부민을 꾸준히 이제 생산을 해서 혈액으로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혈중 알부민 수치가 간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간 기능이 만약에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부민 잘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신의 영양 불균형과 순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붓거나 이러면 나 어제 저녁에 라면 먹어서 그런가? 뭐 평소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쩌면 그게 아니라 알부민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부민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알부민이 다방면으로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생명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전쟁이 터지면 부상을 되게 많이 당하게 되고 그러면 수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수혈을 어떻게 했느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키트가 보이는데 네. 건조 혈장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멸균수를 서로 첨가를 해가지고 수혈용 액체 혈장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상병의 정맥에다가 연결을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었던 것이 총알이 지금 날라오는 전장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이걸 들고 뛰어다니기에 얘가 상당히 좀 무거웠고요. 그런데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매번 이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1941년에 미국이 이제 패닉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장으로 뭔가 신속하게 도착한 게 있는데 그 정체가 바로 알부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요. 에드윈 조셉 콘 박사라는 분이 출혈로 인한 쇼크를 치료하는 혈장의 핵심이 바로 알부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콘 박사님이 농축 알부민을 모아 진주만에 보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알부민 농축의 키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훨씬 더 이제 간단해진 거 간소해졌네요. 보이잖아요. 바로 이미 이제 섞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주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주만에서 사망 직전에 그 수많은 부상병들이 바로 이 알부민 덕에 목숨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 수술 전에 환자의 혈청 알부민 농도하고요. 수술 후에 사망률하고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알부민 농도가 높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 근데 농도가 낮은 환자는 사망률이 29%.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혈청의 알부민 농도 자체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생명을 살렸던 그 알부민이요. 한국 전쟁에서도 활약한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네, 과거 신문 광고를 하나 보겠습니다. 맨 윗줄에 한국 전쟁 시 많은 인명을 구한 바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상병들의 목숨을 구한 알부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부상병의 사망률이 혁신적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절치절명의 순간에 이 군의관들은 알부민을 투여했던 거죠. 알부민은 이 혈액 속에서 수분을 앞과 붙잡아두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쇼크 상태의 부상병에게 알부민을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갔던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혈액량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럼 간만 잘 케어해주면 평생 내 몸에 알부민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요. 우리 노화하면 항상 감소하잖아요. 이 체내 알부민은요, 20세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부터는 이 알부민 합성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꾸준한 관리로 중년 이후에는 잘 유지되도록 사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쩐지 좀 나이가 들수록 피곤하고 이제 기력이 없을 때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좀 이제 효과가 없어요. 예전보다 그죠? 네, 알부민이 부족해서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군지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까지 만났던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으십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이면에는 항상 그녀에겐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녀의 아름다운 매력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었던 다크서클이라든지 뭐 가녀린 몸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은 전쟁의 흉터이자 굶주림의 흔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2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오드리 헵번은 네덜란드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만 했어요. 당시 성인 남성에게 배급된 식량은 고작 400에서 800칼로리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당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굶주린 겨울 사건으로 인하여 무려 2만 2천 명이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배시계 모습인데요. 느낌인데 다 완전히 너무나도 지금 말라버린 그때 당시의 아이들의 육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 겨울의 상처는 오드리 헵번의 몸에 깊이 새겨져 버리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이 의외로 키가 좀 커요. 아, 그래요? 무려 170cm. 오드리 헵번이요? 네, 그녀의 키에 비해 당시 몸무게는 고작 40kg도 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50kg이어도 마른 건데. 그렇죠. 그럼요, 170. 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보세요.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드레스 아래 그녀의 손목과 발목은 이유 없이 붓기 일수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급성 빈혈과 만성적인 소화불량, 만성 피로도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알부민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영양실조가 알부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이 단백질과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간으로 공급되는 단백질 재료인 이 아미노산이 부족해져서 이 알부민 합성이 저하되거든요. 아마도 그로 인한 부종, 빈혈, 만성 피로 등 각종 증상을 계속 겪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알부민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자, 내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최윤아 씨는 배터리 관리 잘하고 계세요? 내 몸의 체력과 에너지 그리고 이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매일 활력 있게 놀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윤아 씨의 그 활력의 노하우를 저희가 캐치해서 한번 잘 써먹어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쪽쪽 뽑아 먹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들? 아, 네. 자, 최윤아 씨의 일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 스트레칭부터 역시.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거의 옷도 20대처럼 그러니까요. 되게 네. 힙해요. 매일 하는 거의 루틴인데요.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게 제 목표여서 매일 이렇게 걷고 또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오면 왕복 3시간 네, 꽉 차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가음합니다. 왕복 3시간이에요, 걷는 게? 아침에 저렇게 3시간을 걸으신다고요? 네. 집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앉아있으면 피로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걷다 보면 붓기도 빠지고 피로도 안 쌓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1시간이. 손에 지금 꽃을 드셨는데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은. 네. 어? 저기 납골당 아닌가요? 네. 아버지 왔어요. 아버님 만나러. 2019년 7월에 방광염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도 좀 있으셨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그 사랑을 주셨어요. 엄마는 고혈압이 좀 있으시고 이제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시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활기차게 사는 그런 딸이 될게요. 안녕, 또 올게요.
아,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3시간 네. 지금 지난 거나요? 야. 다녀오길 잘했다. 너무 시원하다. 3시간 걸으면 10,000보가 아니라 20,000보 걸을 그쵸, 훨씬 걸. 넘죠. 네. 이만 훨씬 넘죠. 양말을 벗는다고요? 예전에는 전혀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요. 갱년기 지나서부터는 손, 발, 몸이 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맨발 걷기 하면 붓기가 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걷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게 아니시네. 에스컬레이터 걷기법. 어머.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걸으면은 그냥 걷는 것보다 하체 근육이 자극돼서 참 좋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우리 하체 근력이 중요하잖아요. 나의 마지막 루틴. 루틴이 있으시군요. 저게 비법인 것 같은데? 네. 어머? 이야. 드시는 거 뭐예요? 이게 알부민이라고요. 피로 해소에 정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알부민이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알부민이 적어지면 몸이 붓고 피곤하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부민을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이후로 피로감도 덜하고 부종이 없어지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좋네. 일단 3시간 걸었다는 거에 저는 그쵸. 너무 놀라. 네. 대단한데요? 운동을 해두면 체력이 좀 이제 좋아져서 피로가 덜 하거든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한 번에 바로 티가 나요. 피로감이 확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립하듯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아니 보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네. 알부민을 드시더라고요. 피로에 알부민이 도움이 된다고 또 해서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피로도 부종도 다 사라져서 요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계속 알부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부민이 이 피로와 부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알부민은 오직 어디에서만 합성된다 그랬죠? 간. 네, 간에서 합성되는 핵심 단백질인데 영양소를 운반하고 혈액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능이 더 있거든요. 바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출.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간 모양 모형에 철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철가루를 독성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막대자석을 알부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알부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고 있죠? 전부 흡착. 네. 자석이니까 철가루가 어떻게 되고 네네네. 있어요? 없어져요. 보시면 이렇게 알부민이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손상된 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이 적절하게 생성되고 기능을 잘 한다면 혈액량은 당연히 유지가 되고요. 혈압도 안정화되면서 부종을 막고 또 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부민이 나쁜 걸 빼내는 청소부 역할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알부민이 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요. 일단 정상쥐의 간하고 손상된 쥐의 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손상됐는지 바로 보이시죠? 그죠? 네네. 오른쪽이 지금 약간 손상이 이제 이미 온 상태인데요. 색깔이 벌써. 네. 이 알부민 융합 단백질을 2주간 투여를 했어요. 정상으로 네, 돌아오네요. 네. 이렇게 이 간 표면의 섬유화 현상이 개선이 된 거죠. 이 알부민은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간염이나 간 변병증의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간질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알부민을 투여를 해봤거든요. 간성 뇌증, 그게 58% 줄었고요. 또 복부에 물이 차는 복수 48% 감소했고 복막염 있죠. 43%가 줄었습니다. 알부민을 투여한 환자들의 사망률은요. 36% 감소를 해서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알부민이 우리 몸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항상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잖아요. 네. 많으면 또 안 좋아요. 네,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사실 더 큰 문제는 알부민이 부족한 저알부민 혈증이에요. 이 혈액 내 알부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간질환, 신장질환, 영양결핍, 또 염증 등 이 신체에 막대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알부민이 적절하게 있는지 알아보고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알부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윤아 씨가 알부민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 중에 알부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좋은 계열의 혈액 검사를 해봤죠. 아니 지금 민재원 선생님 지금 어떤 건가요? 최윤아 씨 알부민 잘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 혈액 내 알부민 수치는 정상이 보시면 3.5에서 5.2g/데시리터인데요. 지금 수치가 어떻죠? 4.5g/데시리터로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 최저치에서 약간 높게 유지해 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운동하고 알부민 섭취 덕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아모르바디한 삶으로 정말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최윤아 씨. 다음 삶도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너무 저희가 또 궁금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네.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간다. 다음 날이네요. 네. 운동 가셨나 보다. 네, 스쿼시 했습니다. 스쿼시. 네. 내가 이겼어. 재밌지 않니 이거? 네. 이게 진짜 힘들게 하면 10분 안에 쓰러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 1시간 반 했습니다. 저 유산소 엄청 돼요. 야. 예전부터 이제 한 번씩 좀 피곤하면 쳤는데요. 오늘은 태령이가 갱년기가 좀 와서 많이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아, 유나 언니는 자꾸 몸을 움직여야 피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기본 스텝도 있고 동작이 있어. 상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원, 투, 쓰리, 포.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 야, 스쿼시 하실 때는 진짜 완전 제대로 빡빡하게 하시네요. 하시네. 오. 하나, 둘, 셋. 힘들어. 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언니 실력이면 여기 코치님하고 한번 그러니까. 네. 쓴 적이 없을 것 같아. 코치님하고? 코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해볼까? 스쿼시 모델. 웃겨 죽겠어. 코치님이신가요? 네. 랠리를. 근데 포즈도 너무 좋으시다. 와, 멋있다. 그 공을 다 받아내시는데요? 저게 제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저 운동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치시는데요? 저요? 언니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언니가 스쿼시 잘하는 줄 몰랐네, 운동을. 물 좀 주라. 진짜 멋있다. 나? 아 근데 언니 갱년기 6년 차 맞아? 오히려 운동하다 보니까는 좀 그 만성 피로가 좀 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좀 환절기 때마다 좀 감기 걸렸었거든. 근데 지금 감기 안 걸려. 우리 이 나이 때는 어쨌든 운동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야 돼. 태령아, 집에 오셨어요. 네. 나 너무 배고파. 간단하게 맛있는 게 해줄게. 잠깐 기다려. 이제 식단을 먹는 게 볼까요? 또 중요하니까. 네. 궁금합니다, 진짜. 일단 기름 두르고. 두부를 제가 혈관 쪽 가족력이 있어서 탄수화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쌀밥 대신에 두부랑 달걀을 많이 먹어요.
포만감도 좋고 단백질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간을 세게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리는 진짜 간단하겠다. 네, 좋네요. 두부 스크램블. 저는 가끔 저런 거에다가 김 싸서 잘 먹어요. 먹겠습니다. 맛있게 보여?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분침이 도는데 나 먼저 먹을게요. 그래서 먹어봐갖고 나도 당근 이렇게 먹어요. 양배추 싸서 드시는구나. 네, 그것도 좋다. 완벽하네요. 식이섬유까지. 김도 싸고. 또 위도 보호하고. 언니가 식단까지 바꿨구나. 옛날 혼났어. 식비염 때문에. 바꾸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피로하지가 않아. 밥 먹었으니까 또 챙겨 먹어야지. 아예 집에 쟁여놓으셨구나. 아니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여기서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매일 챙겨 먹는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알부민이라는 건데 저걸 저렇게 잘 챙겨 드시니까 아까 스쿼시를 그렇게 치시는 거구나. 근데 먹기도 되게 편해 보여요. 네네. 진짜 간편하다. 알부민을 먹으면 간이 이제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도록 이제 도와주거든. 역시 활력의 여왕은 노하우가 있었네. 그리고 이제 알부민이 부족하면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알부민 꾸준히 챙기니까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 아모르바디, 몸을 사랑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즐겁게 잘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아주 긍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활력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제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은아 씨는 운동부터 정말 똑소리 나는 건강식까지 이 열정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원래 저는 좀 약골이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네, 근데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겼고요. 단백질을 챙겨 먹고 운동한 것 더해서 이제 알부민을 챙겨 먹으니까 훨씬 좀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막 업되는 느낌?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귀를 이제 쫑긋했던 게 알부민이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알부민이요, 혈액 내에 지방을 또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방. 네, 알부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방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혈관에 남게 돼요.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낮을 때 이 혈관 내 지방 분해가 감소가 되면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이 증가를 하고요. 고지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또 고혈압 발병 위험도 또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가 있는데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없는 정상 혈압 성인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 조사를 했는데 알부민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제 또 다른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관찰을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체내 알부민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 대비 사망 위험도가 약 72%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혈전증을 유도한 쥐에게 알부민을 투여를 했을 때 혈류 속도가 대조군 대비로 10분 만에 약 한 38% 정도 개선이 됐고요. 1시간 후에는 최대 67%까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개선에는 확실한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부민 먹고 나서는 정상 수치로 이제 돌아왔고요. 그게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도움받은 거는 이제 구내염 같은 게 자주 생겼거든요. 민재원 선생님, 알부민이 어떤 염증에도 도움이 됩니까? 이 알부민이 면역과도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이 알부민을 보충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감염, 상처 같은 합병증이 7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 되게. 지금 당장 알부민을 먹어야 돼. 아, 제가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보니까 활력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것도 알부민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알부민이 일명 청춘 단백질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알부민이 건강한 청년기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늙은 생쥐에게 알부민을 포함한 멸균 용액으로 혈장을 대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뇌, 간, 근육세포 재생을 촉진을 해서 회춘에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때마침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알부민 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최윤아 씨의 활력 넘치는 아모르바디 철학을 배워봤는데 우리 아모르바디 토커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필라테스 오늘 1시간 하고 왔거든요. 근데 3시간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좀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다. 필라하고 스쿼시하고는 다르죠?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놀아지는데 이게 좀 붙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알부민 먹고 다음 주부터 애들이랑 열심히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윤아 씨,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파이팅하면서 제2의 인생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아모르바디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hannel A